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정기검진의 필요성입니다. 동물병원을 이렇게 계속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 이게 좀, 어, 그냥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진행될 거를 다 먹게끔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검사를 하냐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게 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뚜렷하니까 다 이렇게 얘가 이상 있는지 알고 체크를 하는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보통 이제 어떤 장기는 한 75% 만성으로 이렇게 망가져야, 그때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벌써 많이 망가져 있고, 또 만성으로 이렇게 망가진 거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명도 얼마 못 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좀 그런 정기 검진을 해서 미리 뭐가 조금씩 안 좋고 조금씩 진행되는 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뭐 보험공단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들은 적어도 보통 이제 사람 1년이 뭐 개들 한 7년에 맞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좀 정기 검진을 해서 뭐가 이렇게 조금씩 안 좋고 있는지, 뭐가 불균형해지고 있는지 또 미리 알면은 또 쉽게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이제 그냥 생각나는 이게 얘들을 쭉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뭐 지금 이제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던 케이스인데, 한 2살 정도 되는 푸들이에요. 푸들인데 마침 이렇게 뭐 활발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래도 몸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뭐 건강검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한번 혈액 검사나 초음파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살밖에 안 되는데 심장에 보통 한막 1mm, 2mm짜리 이렇게 결석들이 좀 몇 개들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칼슘 수치도 상승하고, 또 한번 뭐 어떤 걸 먹냐고 막 이래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이제 뭐 건강하라고, 튼튼하고, 또 관절에 아주 좋으라고 그 오리 목뼈를 이제 간식으로 계속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뼈를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그 뼈들이 이제 칼슘이고, 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오줌으로 이제 배출할 때 칼슘의 농도가 높으면, 뭐든지 이제 농도가 높으면 이렇게 결석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물론 칼슘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개들이 뭐 개들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렇고 주로 이제 마른 사료를 많이 먹고 그걸로 해서 영양적인 균형도 맞추지만, 마른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수분 부족을 해가지고 오줌의 농도가 좀 진하고, 진 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칼슘이 많이 배출되면은, 보통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제 포화산 그 이제 포화 상태를 넘겨가지고 이제 결정체들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 지금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초기에 이렇게 결석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칼슘, 또 혈액에 칼슘 수치가 높아가지고 칼슘 이제 먹는 거를, 그러니까 그 오리 목뼈를 좀 안 먹게 하고,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급여하게 해서, 그것도 물 급여를 지금보다 이제 습관적으로 좀 많이 먹게. 그러니까 먹을 거에도 물을 좀 이렇게 넣어서, 좀 시원한 물을 넣어서 이렇게 약간 말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간식을 줄 때도 물에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준다든가 해가지고 하루에 좀 몇 번씩은 더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물을 많이 먹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오줌에
그 배출할 때 칼슘 농도도 낮고 또 섭취하는 칼슘도 좀 줄이고 하므로 해가지고 아마 더 이렇게 자라지 않게 좀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좀 도움이 됐고, 만약 얘가 지금 2살인데도 이렇게 결석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서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증상이 없는데 나중에 결석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뭔가 어떤 장기의 역할을 탁 못하게 하고,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막 신장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뭐 신장을 뭐 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에 결석을, 신장 결석을 뭘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이 망가져 있으면 뭐 좀 비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좀 돼버리다 보니까 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근데 의외로 이런 미세한 결석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뭐 막 흔하게 보이는 이상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미리 알므로써 미리 식사 습관으로 해서 진짜 심해지지 않게끔 좀 관리하면은 훨씬 사는데 좀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검사하는 애들 중에 좀 정기 검진하는 애들 중에 보면 뭐 신장 결석뿐만 아니라 또 많이 보이는 게 담낭의 찌꺼기들이, 원래 담낭은 그 간 속에 이제 담즙이 고여 있다가 그 음식물을 먹을 때 이제 그 담즙이 이제 장 쪽으로 내려가서 소화하는데 이제 도움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담즙을 모아놓는 그런 담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담낭에 이렇게 찌꺼기가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찌꺼기는 주로 이제 혈액 속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방들이 좀 많이 분포하는 애들이 이제 저는 이런 슬러지라 그래가지고 담낭에 찌꺼기가 있는 애들이 좀 자주 발견되고, 그 찌꺼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심해지고 꽉 차고, 꽉 차면서 이제 점액낭종이라고 그러죠. 담낭벽에 염증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제 안에 그런 슬러지가 이제 막 많이 차면서 이제 담낭 결석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특히 점액낭종 같은 경우는 점점 담낭벽이 이렇게 좀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은 그냥 갑자기 막 토하고 갑자기 사망하고 그래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토하는 경우도 손님이 보면, 아, 우리 얘가 체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면 뭐 터져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미리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는 걸 이렇게 건강검진으로 알면은 이렇게 뭐 식사 조절만 좀 해도 좀, 또 아니면 이제 슬러지가 좀 있으면 그런 걸 좀 그 담즙 분비 촉진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찌꺼기를 좀 제거하는 시도도 해가지고, 만약에 제거되면 그런 지저분한 게 좀 없게끔 유지하는 게 낫고, 또 이제 어차피 많이 진행됐으면 이게 또 점액낭종이 좀 진행되고 그게 서서히 심해지면은 일단 그냥 놔두게 되면 또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터지면 배가 아프고 막 갑자기 복막염을 해가지고 갑자기 사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또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경우는 그냥 미리 좀, 또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을 때는 미리 좀 제거해서 그런 갑자기 사망하는 걸 좀 막게끔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좀 초기에 미리 이렇게 식사 조절이나 뭐 혈액 속에 이제 지방이 좀 덜 있게끔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또 미리 초반에 약을 좀 써서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줌으로 해서 뭐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뭐 이런 애가 건강한데 검사해 보면 만성 간염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고 활발한데, 그리고 또 그냥 뭐 얘가 이제 뭐 중성화 수술이든 피부에 무슨 조금 덩한 덩어리든 뭐 그냥 다른 수술 때문에 이제 수술전 검사를 했는데 마침 이제 만성 간염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성 같은 경우는 증상이 진짜
어? 없고 많이 망가져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참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발견돼서 미리 약을 써가지고 이제 완치를 시키고 뭐 그럼으로써 이제 또 그 완치가 계속 완치가 됐는지 또 이제 가끔씩 확인해서 그래서 이제 더 병을 탁 중단하게끔 해줌으로 해서 그래서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아무 이상 없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많이 망가져서 좀 정상으로 돌아오기 힘들 정도의 변화되고 뭐 75% 이상 망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할 때 그때 이제 막 혈액 속에 이제 암모니아도 높아지고 또 암모니아에 의해서 이제 뭐 메시붓기도 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토하고 뭐 설사하고 뭐 이런 본격적으로 많이 망가져서 오랜 그 시간 동안에 그 망가져서 결국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는 그 손상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 진짜 평생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약으로서 그냥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간을 최대한 좀 더 안 망가지게 또 그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 또 이제 그 간에서 분해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몸에 이제 독소나 안 좋은 성분 이런 거를 좀 덜 들어오게끔 덜 만들게끔 뭐 이렇게 관리해서 평생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이렇게 평생 약으로 이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심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도 초기에 이제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뭐 미리 좀 체크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런 만성 간염뿐만 아니라 뭐 방광 쪽도 초기 그러니까 뭐 방광 쪽뿐만 아니라 뭐 어디 부위든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귀에 염증이든 뭐, 뭐 특히 이제 방광염은 또 방광결석 이런 경우는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심해서 이제 방광 속에 혈관이 저절로 터질 때 그때 이제 오줌을 보고서 피가 보였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절로 혈관이 터질 정도 되면 그만큼 이제 결석이 많이 자극을 하거나 또 이제 염증도 그만큼 더 진행돼서 또 오랫동안 진행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만큼 오래 진행될수록 좀 빨리 안 낫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초기에 체크할수록 쉽게 나설 수 있고 또 결석 중에는 뭐 아주 많지가 않고 미세하고 또 마침 그런 처방 통조림으로 녹을 수 있는 그런 결석이면 그런 통조림을 이용해서 또 쉽게 녹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초기에 체크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심해지면 다 수술해야 되고 또 안에 염증이 너무 만성으로 진행되면 잘 안 낫고 다시 재발하다 보니까 수술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뭐 6개월 있어 또막 결석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체크해서 미리 없애지고 관리하고 그런 게 상당히 좀 도움되고 이런 방광의 염증 결석뿐만 아니라 뭐 신장의 결석도 그렇고 물의 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좀 자주 먹으면 그 자주 오줌 누는 것 자체가 안에 지저분한 찌꺼기도 제거하고 뭐 염증 산물 세균도 축축 배출하고 또 그런 균들이 역류하는 것도 이제 역류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치료와 동시에 물을 좀 습관적으로 이런 신장, 방광 뭐 이런 쪽에 결석이든 염증이든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여기 쪽이 안 좋았다 그러면 물을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좀 물에다 뭘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 물 자체를 좀 이렇게 약간 뭐 뼈국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황태 고기만 좀 넣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끓여서 뭐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약간 맛있게 해서 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맛있는 국물
물을 좀 이렇게 먹을 밥에다 섞어준다든가 또 뭐 얼음 하는 걸 좋아하면 뭐 얼음을 뭐 오로 한두 번씩 핥아 먹게끔 해가지고 그만큼 수분 섭취를 좀 늘려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아주 수분 섭취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뒤에는 어떤 얘기를 아까 뭐 잠시 얘기했죠. 보통 이제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든 염증이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은 애들이 귀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이 가끔씩 좀 있고 오히려 한 조금이라도 염증이 있는 애들이 한 반 이상은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꾸 좀씩 진행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잘 안 낫고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통풍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얘도 막 회복도 안 되고 뭐 아주 평생 고질적으로 하고 뭐 도저히 이제 약으로 컨트롤 안 되면 이제 테카라 그래가지고 그 웨이도 중위에서 웨이까지 다 제거해가지고 귀 자체를 막 없애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약했을 때부터 막 자꾸 진행되고 만성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식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초기에 좀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귀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잇몸 같은 경우 또 다른 질환보다 이빨에 잇몸에 염증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질환들이 이렇게 보이는 물론 이제 이빨 뿌리 속에는 안 보여도 겉에는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겉에 보이는 부분으로 해서 그 이빨에 아무래도 이제 그 플라그가 이제 세균막이라 그래가지고 플라그가 끼면서 그게 이제 치석으로 바뀌어가지고 색깔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면서 그 치석이 이제 세균 덩어리다 보니까 세균이랑 맞닿는 잇몸이 먼저 약간 뻘겋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염증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보이면 초기에 이렇게 좀 진행, 스케일링을 제거하면서 치료해줘야 빨리 염증이 좀 쉽게 나서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도 좀 진행되면은 이빨 뿌리가 노출돼 버리면 공간이 많고 이러면 컨트롤이 안 돼요. 막 먹어도 쉽게 끼고 막 이러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빨을 막 빼줘야 되고 뭐 또 이빨 빼는데 이빨이 탄탄하고 막 뿌리가 새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수술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여러 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냥 가서 뭐 병원에서 그렇게 검진할 때 약간 좀 염증이 조금씩 진행될 때 초기에 이렇게 스케일링만 하고 초기에는 염증이 좀 약하게 있는 경우 스케일링만 해도 염증이 싹 나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끔씩 좀 확인해서 그런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걸 좀 꼭 막아주시고 생식기 특히 수컷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생식기에 이렇게 고름이 있는 애들이 좀 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기 끝에 이렇게 그 털에 딱지 같은 게 좀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안에 고름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뭐든지 어딘가에 염증이 있으면 서서히 더 심해지다 보면 이제 얼마든지 생식기하고 방광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방광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생식기 자체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따갑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더 핥게 되고 핥으면서 더 안에 좀 균도 더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그런 비뇨기 계통에 뭐 방광염, 신장까지도 막 균이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균이 있으면 또 고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병원에서 와서 그런 걸 체크해서 있으면 좀 초기에 그런 걸 좀 안에 고름을 좀 씻어내고 그런 고름이 좀 안 생기게끔 약을 좀 쓰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생기게 관리를 좀 해주는 식으로 해서 좀 뭐든지 심해지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심장병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제 심장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몸을 제대로
지탱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폐 쪽으로 역류하다 보면 그쪽이 이제 뭐 압력이 높아지면서 뭐 폐 이제 그 혈관의 압력으로 해서 폐 액체가 차고 액체가 차다 보니까 폐에 물이 좀 차면은 당연히 이제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하고 또 기침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산소가 부족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기침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막 숨이 좀 가쁘고 막 킥킥이 갑자기 심하고 그러면 그게 불과 막 12시간, 24시간 만에 좀 심해져서 결국 사망하기도 하고 아, 오늘 지나면 괜찮겠지, 하루 더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그렇게 벌써 많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좀 아는 방법은 그 병원에 와서 이렇게 청진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청진기로 해가지고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면 얘가 뭐가 이상이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 이상이 어떤 이상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해가지고 심장 내부의 모양도 보고 또 심전도라 그래서 뭐 정기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이제 좀 평가도 하고 뭐 또 엑스레이상으로 해서 이제 뭐 심장 전체 이제 크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평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검사를 해서 이제 뭔가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상을 발견하고 발견한 거를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게 치료를 지금 당장 해야 될 단계인지 또 뭐 예후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약을 씀으로써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할 수 있는 거를 진짜 훨씬 더 오래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인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혈전, 고혈압 이런 게 걔들한테는 이렇게 좀 덜 신경 썼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런 고혈압, 혈전 이런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서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도 상당히 좀 있고 또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진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증상이 없다가 뭔가 얘가 이제 혈압이 원래 평균 혈압이 이제 한 120인데 뭐 한 160 됐다가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거는 혈관의 압력이 높으니까 심장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세게 강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좀 강해져가지고 막 120이어야 될 게 160, 170, 어느 순간에 180, 190 이러다가 이 압력이 세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혈관이 약한 데가 탁 터져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까지는 물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증상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동물은 전혀 증상이 없다가 혈관 터지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뭐 뇌 쪽에 이제 갑자기 혈관이 탁 터지면 뭐 아주 뇌출혈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망막 쪽에 출혈이 있으면 망막이 박리돼서 갑자기 이제 실명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심장 쪽에 혈관이 터지면 이제 심장 쪽에 혈액 공급을 못하면 심장이 잘 못 뛰면 갑자기 또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뭔가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가 이게 그쪽에 이제 혈관이 터지면 갑자기 사망하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혈전도 마찬가지예요. 혈전도 그 혈액 속의 덩어리들이 이게 순환하면서 좀 어느 중요한 장기에 맞게 되면 주로 이제 뇌나 뭐 심장 이런 쪽에 혈관을 탁 막으면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해서 갑자기 사망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고혈압, 혈전 이런 경우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이제 저녁까지도 말짱했는데 아침에 보면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고혈압, 혈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도 뭐 심장 쪽에 이제 그 혈관에 그 지방이 좀 껴있다가 이제 혈전이 탁 막아가지고 심근경색으로 해서 갑자기 쓰러졌고 빨리 이제 안에 막힌 데를 뚫어가지고 이제 순환을 하게 했지만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원활하게 회복이 좀 힘든 상태가 된 경우 많죠. 그리고 동물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 보통 이제 또 나이가 약간씩 들면서 그런 견들도 많고 또 만성 질환이나 뭐 이런 경우는 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뭐 계속 악화될 상황이고 얼마든지 위험할 상황이면 약으로 이제 좀 이런 게 안 생기게 좀 관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 경우도 이렇게 좀 암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장례식장에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런 그 물론 이제 혈압, 혈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이러지만 이제 암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개들도 암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노령화되면서 이제 암이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암이 어디 부위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빨리 발견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완치되는 부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종양이나 이런 거를 뭐 정기 검진으로 해서 미리 봐서 이제 확인하고 또 검사해서 이게 악성이고 딴 데 전혀 뭐 발생이 없고 그러니까 딴 데 전이도 전혀 없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걸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제거하고서 만약에 딴 데 이제 계속 안 생기면은 이제 완치도 그렇게 노려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런 종양 쪽은 특히 이제 초기에 이렇게 체크함으로써 좀 계속 살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건강검진 때 나이든에 대해서는 이게 종양도 좀 많이 발견되고 이런 종양 외에도 뭐 막 흔한 건 아닌데 이제 막 몸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이상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런 질환이 의심되면 이제 좀 더 확인을 좀 하게 되죠. 이런 우리 동물병 하면서 건강검진은 참 미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손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비용적으로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뭐 더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약간 안 하자니 뭔가 잠재되어 있는 질병을 놓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하자니 뭔가 부담감을 자꾸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에서 맨날 좀 갈등을 좀 겪게 되면서 다행히 손님이 제 의견을 좀 잘 따라와서 뭐 좀 얼마든지 그런 뭔가 잠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뭐 확인해서 또 그걸로 해서 잘 미리 체크해서 하길 참 잘했다 막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듣는 분들도 좀 너무 그렇게 건강검진 건강할 때 무슨 검사 돈을 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 번씩은 좋아하는 반려동물의 행복하게 오래 같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